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 하나 앉을까요? 네. 네, 촬영 인사. 감독님,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죠? 저희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골매의 음악이고요. 사랑 모르고 사는 거라는 김소월의 시라고 알려진 그런 이제 곡이 이제 배철수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성골매 하시던 시절. 예. 사실 그것도 마지막 곡을 저 곡으로 쓴 이유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관객분들이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도박 타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타짜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타짜 뮤지션이 몇 명인데 그 중에 배철수 선생님 몇 명 있다면 배철수 선생님이랑 또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많은 분들은 네. 이제 사실은 그분이 락커이던 시절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배철수라는 분이 락커였던 시절.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음악을 나오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생 타짜인 분의 노래는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이란 교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온라인에서 조카치 역할을 네, 안녕하세요. 마돈나 역을 맡은 최희화입니다. 열심히 박정현입니다. 엄청 키가 크셔가지고 다들 일어서시니까 한참 걸리네요. 정말. 제가 방금 전에 정말 생각 없이 인사를 했는데 첫째 어린아이들에게서 조카치 역할을 혹시 오해 아닌지 역할이 안 되시니까요. 네네네. 이름이 좀 되게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있으니까요. 네. 이 영화 아마 여러분들 이미 몇 번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N차 관람하신 분들도. 네. 오늘 영화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고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 조금 더 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출이가 처음에 보면 그 게임 약간 작은 판에서 게임을 할 때 보면 그 앞에 상대방의 카드를 놓는 방식이라든지 막 리듬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너의 습관이 이렇기 때문에 네가 뻥카를 날리는 걸 다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눈에 관찰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호강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저분의 어떤 습관 같은 거나 버릇 같은 걸 발견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저분이 저런 걸 보내면 저건 어떤 사인이다 이런 거 같아요. 약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웃음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원래 현장에서 굉장히 신사다우시고 굉장히 인간적인 감독님이에요. 정말 같이 작업하는 게 행복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감독님인데 이제 이게 막 날씨나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압박이 확 오면 이제 말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자기 화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사귀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유아 배우님께서 끄떡끄떡 하시는데 같이 발견하셨던 어떤 부분이신가요? 저한테는 오히려 TMI 머신처럼 TMI를 되게 많이 그냥 계속 그건 누나가 TMI 머신 저희한테 하나 정도만 얘기해 주시자면 어떤 TMI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나요, 감독님? 감독님 생신이 어머니 그렇게까지 연로하신 건 아니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어머니 생신 다음 날이신가요? 하루 차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생일 날짜는 안 알려주시고 어머니와 하루 차이로 네. 태어났지만 내 생일은 얘기하지 않는다? 네, 절대 얘기하기 싫대요. 그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그런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되게 편안한 분위기 현장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얘기로
편안한 현장이 아니 왜냐면 궁금증을 자아내는 현장이긴 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 제가 태어나던 날이 되게 좀 웃긴 어머니가 생신을 하다가 뭐 좀 웃긴 이야기라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 거예요. 전혀 지금의 맥락으로 그렇게 웃기진 않은데 긴 얘기인데 다 들으시면 되게 재밌는데 보통 영화 현장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은 네. 이렇게 말하면 안 웃겨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에서 네. 나왔던 재미있음이 있으니까 서로 동료들끼리 좀 발견한 어떤 영화를 찍는 동안에 꼭 감독님뿐 아니라 뭐 광수 배우라든지 아니면 정민 배우라든지 서로에게 발견해서 저 사람한테 이런 것이 나오면 저 사인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어떤 특감 같은 거 있었어요. 저는 뭐 오늘 같이 하지 못했지만 그 임지연 네. 씨가 그냥 촬영이 끝날 때쯤에 오빠들 스케줄 있어? 그러면 끝나고 술 마시자라는 네, 그런 신호구나. 뭐 크진 않지만 그런 소소한 것들이 같이 되게 좋게 촬영하다 보니까 되게 흥겨운 촬영 현장이었군요. 분위기만 들어도. 네, 분위기 참 좋았어요. 저희. 보면 권호 감독님께서 되게 여러 분들에게 편지를 많이 쓰셨던 걸로 아는데 캐스팅에 관련돼가지고 네 정민 배우님한테도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영화를 쭉 10년 넘게 이렇게 보아왔다. 왜 외우는 거죠? 왜 웃으셨어요? 아니 저는 걔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부르셨대요? 우리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온 연기를 다 지켜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찍은 단편도 봤고요. 뭐 이런 편지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여러 단편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의 다양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단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작품을 보고 제일 그렇게 그거 제목이 세상의 끝이요? 세상의 끝도 그렇고 네. 저거랑 같은 제목인데 제목이 거기까지. 정말의 바보? 아니야. 연애다. 연애다? 연애다. 그거 좋았고 거의 파격적인. 네. 슬퍼요. 이 작품을 일단은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사실은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 타짜라는 시리즈 워낙 저부터가 사실 이 시리즈 굉장히 팬이었고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됐었고 사실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굉장히 컸는데 그래서 박정민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타짜라는 시리즈의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데 지난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걸어온 TV 저는 배우를 뭐랄까 설명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박정민이 아닌 누가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왜냐면 정민 씨도 되게 고민이 많았고 사실은 왜냐면 전작들과 비교될 것이고 전에 누가 했는데 이런 얘기들 지금도 많이 듣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면 박정민이 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메일을 쓴 거죠. 되게 길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고 근데 보면 감독님께서 박정민이라는 배우의 팬으로서 많은 영화를 계속 봐왔다는 게 이 영화 대사 같은 데서 약간 뉘앙스로 비슷한 뉘앙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그 세상에 다 사기꾼 새끼들인데 나라고 좀 치면 안 됩니까? 사기라고 하는 게 되게 파수꾼에서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나도 한번 부려봤다 안 되냐 하는 그런 뉘앙스라는 게 굉장히 이 사람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대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다행히 읽어주시니 감사드리고 그거죠. 일단 정민 씨도 그렇고 캐스팅을 하고 나면 일단은 제가 대본을 썼지만 배우들의 입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들이랑 많이 바뀌는 편인 것 같아요. 이강수 배우님 까치는 사실은 이 영화 전체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만화적인 과장 같은 것들이 좀 많은 그런 캐릭터인데 네네. 사실 아까 제가 걸어오면서 이강수 배우님한테 어디 가도 눈에 띄는 스타일이시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네네네. 어차피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걸 오히려 평범합니다 혹은 그냥 일상으로 바꾸지 않고 만화적인 캐릭터가 있다면 그걸 만화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힘 같은 것들이 이 작품에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까치. 네. 저는 어쨌든 제 스스로에게 조금 만족하고 좀 감사하고
하고 자기애가 강한 네, 뭐 그런 오늘 되게 왕자님 같지 않으세요? 아시아 프린스 같으세요. 과해요. 꽃까지. 앙드레 선생님 같은. 네, 사랑하는.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못하는 부분도 물론 많지만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편이라 예, 어쨌든 이번에 까치 역할을 하면서도 저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감독님이랑 얘기 많이 하면서 예,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마돈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는 사실 영화 시작되고 나면 저게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진실인지 잘 모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마주치고 설렁탕 집에 가고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알고 보면 다 연극이었던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까지 가기 전까지 관객들에게도 그리고 일출이에게도 내 존재를, 내 정체를 들키지 않아야 되는 그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히려 일출의 시점으로 보이는 마돈나가 저한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할 때는 좀 일출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맞는 표정들로 오히려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마돈나가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이거를 막 제가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숨겨야지 하는 게 오히려 관객들한테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지만 하지만 이제 마돈나로서 진짜 표정들이 나오는 순간들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출이 바라보는 마돈나의 시점. 그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영화 뭐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지만 마돈나라는 캐릭터가 배우로서 연기하기 가장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항상 그러니까 주인공 일출이의 감정에 대응해서 내가 본인 사실은 마돈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생략돼 있거든요. 안 보이는 근데 관객들이 그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야 되니까 일출이의 눈을 통해서 마돈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아 씨랑 촬영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마돈나 장면 중에서 화면에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숨겨 있는 얘기 하나 정도만 얘기해 주시자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유출이랑 국밥집 갔던 것도 사실은 유출이 그게 우연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유아 씨랑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애꾸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가진 감정 같은 것들 근데 그게 사실 나중에 나와 설명되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같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관객분들은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꾸가 등장했었을 때 그 처음에 거기 카지노 같은 데 가가지고 일출이랑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얼마나 전설적인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보면 열중샷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온 유승범 배우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존경심, 존경심? 존중, 경청 이런 걸 표현한 거죠. 근데 되게 그 캐릭터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실제 유승범이란 배우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정점이 2010년에서 12년으로 거의 마지막으로 하고 본인의 개인 생활로 조금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됐던 상황이잖아요. 10년 후.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실은 전설로만 듣고 겹칠 일이 별로 없다가 그날 딱 만나가지고 앞에서 정말 유승범이란 배우를 앞에 놓고 열중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선배님에 대한.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포즈인 것 같아요. 뭐 의도하고 나왔다기보다는. 지문에 있는 그건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냥 일출이가 열중쇼를 하고 듣고 있는 건데. 어쨌든 애꾸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애꾸가 나를 구해준 거고. 이 애꾸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재기? 뭐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살짝 봤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제가 보통 선배님들 앞에 12시간 하고 있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애꾸라는 인물에 대한 애우 같은 차원에서 나왔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의도를 한 건 아니에요. 감독님이 잠깐 마이크를 드셨다가 내리신 무슨 뭔가 아니 평상시에도 잘 그러고 있다고. 근데 본인 이미 다 얘기를 하셨군요. 여기 보면 애꾸가 등장할 때 블라비라는 노래에 그 흥얼거림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타짜 보셨으면 그 전 시리즈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블라비라는 노래는 타짜 1에서도 반복이 됐던.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김상우 선배님이 연기했던 그 합천 박무석이 이제 박철웅한테 맞고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방이 아니고 노래방이 아니지. 기계에다가 이렇게 네. 노래 부르는 다시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OST를 보면 한대수 선배님이 이제 블라비라는 곡을 이제 부르는 게 OST 영화 크레딧 때는 이제 그 곡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연결성 이게 어쨌든 시리즈물이고 앞선 선배들의 영화에 대한 어떤 존경심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넣고 싶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걸 좀 오늘 대방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앞에 있던 그 타짜의 시리즈들과 연결돼서 이야기가 될 만한 장면들이 어떤 게 있어요? 뭐 아주 대표적인 건 사실 이제 일출이가 그 부산에 있는 그 마담 하우스 다방으로 이적된 하우스에서 있는데 마담이 이제 딴데 가라고 막 하는 그 장면을 자세히 삼촌 보시면 너무 오래 계셨죠. 네, 네. 그 배경에 되게 생뚱맞은 파란 그림이 있어요. 그게 타짜 1편을 다시 집어서 보시면 그 짝귀가 고니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무장쌤과 되게 비슷하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 소파며 마시는 술이며 쓰는 라이터며 이런 것들을 아마 다시 보시면 아마 그런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 짝귀 자기 아버지처럼 유출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주려고 했던 거고 그거 말고도 뭐 대사들도 많고 예를 들어 네. 그 이승범 선배가 이렇게 애꾸가 보증 선다 그래 하는 그 샷이 타짜 1편에 그 짝귀가 고니가 가발을 탁 벗겨서 이렇게 딱 돌아보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그 똑같은 앵글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마 그거를 뭐 의식적으로 막 이거를 똑같이 이것보다도 이제 관객분들이 그런 연결성에서 이 영화를 봐주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블라비라는 노래 가사가 보면 차라리 제가 되어 숨진다 해도 너를 안고 가련다 블라비 사랑. 근데 이 영화에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 딱 하나 있잖아요. 까치? 조까치에서 불까치로 사실 처음에 보면 이 까치라는 캐릭터는 거의 여성들을 대부분 작업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연미가 까치를 이렇게까지 변모시킨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 영화 속에서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떤 이유로 까치는 이런 블라비 사랑이 되었을까? 자기의 몸을 던져서 문을 막고. 예, 일단 그 까치는 그 전에 초반에 소개되었었던 까치는 사실 그렇게 뭔가 그 여성을 통해서 뭐 돈이라든지 네. 무언가를 이렇게 좀 얻어내려고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의 돈을 항상 심장이 너무 아프고 막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됐는데 사실 영미한테는 그럴 것도 없고 사실 그 전과는 다르게 이런 팀 플레이를 처음 해보면서 뭔가 영미에게 무언가 느끼는 게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초반에 김희연 선배가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김희연 배우가 와서 담배불로 막 지지고 막. 사실 그 김희연 선배 씬이 많이 드러냈는데 거기에 사실 되게 중요한 대사가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네. 사실은 까치의 앞날을 북성 같은 대사였는데 그 자기 와이프 지금 저 안에 있는 여자의 와이프인데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나 저 여자를 사랑한다. 내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뭐 별거 있냐 나이 먹고 의리 지키면 난 그게 사랑인 것 같아.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까치가 이제 그런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독선 같은 독선으로 넣어놓은 건데 김희연 선배님이 연기하시다 우시는 거예요. 아니 김혜연 배우가 너무 촉촉해서 어려움을 아니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형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근데 아니야. 그래서 막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한식 나온 원래 캐스팅도 사실은 아니 고령면이에서도 함께 또 네, 등장하셨던 배우시니까 저는 뭐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고 참 같이 작업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정말 존경하는 배우인데 이제 어떻게 저희 영화는 이번에 함께 할 수 없었어갖고 근데 저희 사무실 자주 놀러 오셨거든요. 그냥 오세요 그냥 와갖고 술 안 드시니까 담배 피우고 그냥 막 괜히 시나리오도 보고 괜히 막 야 이거 박정민이 한다고 무슨 괜히 막 보고 아니 그냥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걸 내가 해야겠다고 그 자기가 사실 제가 캐스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해야겠다 이 영화 해야겠다 내가 이 영화에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 형 캐스팅을 하셔서 들어오셨어요. 네 괜찮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걸 내가 이거 대서줬고 내가 할게. 근데 너무 자주 오신 거예요 사무실에. 한신 나오는데 여기 막 감정에 대해서 캐릭터 바빠 죽겠는데 저는 그래갖고 이제 정작 촬영을 딱 하고 왔는데 연기를 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그 절절한 마음 같은 게 이해가 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잠시 나오셨지만. 근데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서 편집을 그 편집을 하느라 이 까치의 어떤 갱생의 상황들이 조금 잘려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또 편집된 장면 중에서 일출이한테 F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네. 그 마귀가 임재문 선배였다는 걸 알려주고 일출이가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는데 사실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앞에서 영미랑 이렇게 둘이 영미가 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영미가 배가 약간 불러있었던 상황에서 영민이는 일주리를 못 보겠어서 네. 이제 영민이 일출이가 미워서 안 올라온 거고 둘이 이미 그때 그 씬이 있는데 거기도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솔직히 그때 촬영하고 잊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네. 그래서 사실은 뒤에 갑자기 나타난 영미랑 이제 뭐 임신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사실 앞에 한 번에 더 있어요. 영미 얘기가 나온 게 그 앞에 새침대기 그건 원래 대본에 없었다고. 애들이 네. 어떻게 그런 천재적인 애드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새침대기 같더라고요. 평상시 뭐가 이렇게 원래는 공허하게 앉아 있는 건데 그렇게 한번 찍고 한 테이크 더 가보자고 하셔서 했더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혼자서 하는 말들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까치는 뭔가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데 독백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였어요. 나중에 막 투풀하는 뭐 이런 거 같은 거 본인이 그냥 만드신 거죠? 아니요, 투표라는 거는 대본에 있어요. 대본에 있어요. 근데 그 멜로디는 이제 씨가 본인이 만드시는 거고. 한우 씨의 불놀이. 사실 이 마돈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많이 표현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에서 마돈나는 왜 저렇게 살아갈까에 대한 궁금함 같은 거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출이가 왜 저런 남자 만나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넌 왜 도박을 하는데? 라는 되게 다시 질문을 해버리면서 뭔가 대답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이런 남자 마귀는 그럼 결국 도박 같은 남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이 사람한테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아니면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함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마돈나는 그러니까 왜 너는 왜 도박을 하는데? 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질문, 저한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도박으로 비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마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건 아니고 마귀로부터 계속 벗어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렸을 때 빚 때문에 팔려서 이제 마귀한테 너무 종속된 여자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했었고 맞아서 그렇게 등에 상처도 있고 한데 방법이 없었고 그런 상황이 자꾸 주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산 거죠.
그렇다면 이후에 족쇄를 푸는 그 장면을 굳이 더 클로즈업해서 넣은 것은 그런 의미들이 더 있었던 거네요. 네, 마돈나가 자기 손으로 족쇄를 풀고 자기 손으로 마귀의 팔을 잘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구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요? 네. 아니 오늘 책방에 있다 왔는데 네. 어떤 손님이 그 족쇄를 푸는 건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저는 모르고 아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대충 찍은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그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나? 네, 이제 타짜 피셜 이제 그거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써주세요. 유명해지네요. 고노마 감독님 그렇게 대충 사시는 분 아니세요? 대충 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마돈나가 꼭 자기 왜요? 갑자기 너무 멋있어 보여서. 자기 손으로 그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또 삭제되는 씬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 그 마귀가 데리고 온 다른 아이를 사실 마돈나가 데리고 가요. 네. 그 애를 구해줘요. 그 마돈나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라는 게 되게 저는 좀 묻고 싶었었거든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마치 과거의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진짜 딱 저의 어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귀가 더 싫었고 더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까지 자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있음으로써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는 그래서 팔을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나리오도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아이한테 가서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되게 미스백의 뭐 미스마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시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연대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거기도 너무 감상적이고 영화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라 일단 뺐습니다. 필줄이 애꾸하고 처음 간 카지노에서 남자는 빨강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19번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이것은 청불이 될 거라는 그보다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승범형이랑 둘이 이렇게 그냥 카지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딜러 선생님이 그냥 연습하신다고 원래 딜러 하시는 분인데 그냥 그렇게 노신다고 딱 룰렛을 돌리고 이게 돌린 거예요. 근데 진짜 빨간 19번에 딱 들어간 거예요. 헐. 그 쉬는 시간에 그래서 승범형이랑 저랑 보고 굉장히 놀랐던 TMI. TMI. 근데 원래 대본에도 19번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니에요? 그거는 현장에서 보고 시키면 좋겠다 이 생각. 왜요? 뭐 그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앵글에서 제일 이렇게 제일 좋을 것 같은 위치와 그 느낌 있잖아요. 그 19가 주는 느낌. 아니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나봐요. 그런 거요. 이게 그 숫자가 주는 어떤 느낌? 이 나 이대 나온 여자에서 이어지는 게 중대연합가 52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중대연합가 52기가 누군가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진짜 준비 많이 해오시네요. 이야. 근데 이게 권유리 씨나 이 친구들이 이제 10학번이 52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임지연 씨가 연극원 공부학번의 16기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왜 52기라고 생각했나 했더니 혹시 카드가 52장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오늘부터 할게요. 아니 사실은 정말 왜냐면 타짜라는 거에 있어서 정통성은 이어봤대 여기는 포커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진짜 감동이네요. 제가 맞다고 하세요. 그런 걸로. 맞다고 하고 뒤에다 사과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그거예요. 제가 중대 연극가 나왔는데 네, 그건 네. 그래서 영미의 극중 나이와 뭐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한 52쯤 제가 44기거든요. 그래서 한 52쯤 영미는 정말로 중대 연극가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반반이네요. 거의. 답은? 답은 제가 다음에. 이건 약간 다음 영화 찍으실 때. 어머니하고 하루 차이 나는 생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일은 언제인지 얘기해주는 굉장히 비슷하네요. 오늘도 오늘 집에 가셔서 이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해요. 확실한 게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영미는 중대 연영과를 안 나왔어요. 왜요? 이거는 중대 연영과를 졸업한 사람들만 아는데 네. 그 나이 중대는 지금 연극과 영어과 분리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나이 때에 아무도 연영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영화과, 연극과 이렇게 쓰지 연영과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되게 옛날의 사람들이거나 그냥 멀리서 그냥 들은 아니면 그냥 중앙대 연영과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지 그 학교의 그 나이 때에 졸업한 친구들은 연영과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네. 답을 다 얘기해 주셔서 오늘 다행이네요. 네. 이 영화에서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김창완 배우라든지 김예은 배우라든지 이상희 배우라든지 사실 독립영화계의 스타급 배우들이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거의 단역과도 같은 역으로 잠깐 등장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되게 스쳐 지나가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 이들을 이렇게 또 배치하고 캐스팅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민 씨를 캐스팅한 것도 뭐 윤보 선배님 여기 미아 씨, 뭐 광씨 다 마찬가지지만 배우에 대한 욕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랑 작업을 하고 싶고 사실 저도 이제 독립 영화를 계속 하고 해왔고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그런 감독 광화문 시네마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청환이도 그렇고 그 예은 씨도 그렇고 네, 상희는 친구고 그러니까 네. 다 친해요. 독립 영화를 상희한테 미안하네. 네, 이상희 배우님. 저랑 네. 친구입니다. 저희 친구. 네. 네, 정말 친구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 그 배우들의 연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계속 영화들을 보면서 독립 영화, 단편 영화를 보면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되게 눈여겨보고 오동민이라는 친구도 있고 창훈 배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배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배우들이 딱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해주면 영화의 공기를 좀 이렇게 뭔가 딱 잡아주는 것 같아서 상희한테 제가 가고 프린트 TMI인데 네. 프린트에서 이제 너무 작은 역할이라 좀 미안해서 상희야 치킨 먹을래? 그래서 상희 집 앞으로 가고 프린트를 뽑아와서 이제 대본 프린트를 네. 뽑아서 야너 이제 하신 분밖에 안 나온다. 그래 편집만 하지 마. 편집 안 할게. 너 보면 알겠지만 절대 편집할 수 없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님도 염력에서 그렇게 똑같이 막 편집했다고 좀 약속을 했어요. 근데 편집 전혀 안 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편집했습니다. 여기 무령감 역의 우연 배우의 캐스팅은 좀 되게 탁월한 것 같고 네. 특히나 광수 배우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이 어떤 신장의 차이가 주는 그냥 두 사람 투샷만 봐도 너무 웃긴 그냥 그런 느낌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돌연변이한 영화 찍으면서 네. 고영 씨랑 이렇게 투샷을 잡으면 되게 힘들었어요.